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에요. 드디어 주간 김우케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문득 매주 기다려주시는 캐청자 여러분들도 생각나고 댓글을 보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에 시즌2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잠깐 쉬는 동안 밀려있는 싸움박질 꿀잼 소식들 지금부터 싹 다 몰아서 일망타진하시죠. 여러분의 영화 연예 인싸력이 늘어나는 시간, 렛츠 기릿!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엠마 스톤이 임신을 했습니다. 올블랙 의상에 산책을 하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한두 달 내로 출산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작년 9월쯤에 주간 김효케를 통해서 임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렸었죠. 엠마는 과거 LA 인터뷰에서 자기는 10대 시절에 절대로 결혼도 안 할 거고 아이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다 하고 있군요. 아무튼 축하. 크리스 햄스워스가 아내인 엘사 파타키와 결혼 10주년이라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의학과 과학이 진보해 가면서 100년 넘게 함께 할 거예요 라고 소감을 밝혔네요. 예전에 엘사 파타키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우릴 완벽한 커플로 아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 업다운이 반복되고 지금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인간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 간단치가 않다. 다만 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헐리우드 셀럽들도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히고 싸우고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크리스에게 유명 유튜버 로건 폴이 크리스 햄스워스의 복싱 트레이닝 영상을 트윗에 올리면서 메이웨더 다음은 크리스랑 싸울 거야 라고 말했네요. 로건 폴은 한국에선 인지도가 거의 없지만 미국 출신의 유튜버로 2018년에 연봉 140억 원을 번다고 알려져 있었죠. 이 양반이 좀 이런저런 논란을 많이 일으키긴 했습니다. 일례로요, 2017년에 스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일본의 아오키가하라라는 곳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 발견 영상을 찍어 올렸다가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일이 본인이 출연하려던 영화를 엎어지게 만들면서 영화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인스타 차단한 것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아무튼 이 로건이 복싱 실력이 좀 있긴 한데 올해 2월에 메이웨더와 경기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019년에 갑자기 난데없이 톰 크루즈와 싸우고 싶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던 저스틴 비버. 이후 별다른 언급은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하는데 뮤비에서 복서를 연기하면서 온몸에 있는 문신을 메이크업으로 숨겨서 화제가 됐죠. 이 뮤비가 나온 날 인스타에 톰 크루즈는 끝장났어 라고 농담 삼아 코멘트를 달았는데 여기에 드웨인 존슨이 빛을 먹고 번개를 잡을 듯 덤벼라 라는 영화 로키의 대사를 인용한 댓글을 달았네요. 2019년 7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톰 크루즈와 UFC 경기장에서 싸우고 싶은데 톰이 만약 무서워해서 경기를 수락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후회하게 될 거다. 누가 이걸 실현해줄 수 있지? 데이나 화이트? 라면서 도발적인 트윗을 올렸었고요. 데이나 화이트는 UFC의 대표죠. 이걸 또 복싱계의 전설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언급하면서 저스틴 비버와 톰 크루즈의 경기를 실현시키기 위해 내가 자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며 좀 소동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톰 크루즈는 아예 개 씹고 있습니다. 1도 신경 쓰고 있지 않죠. 래퍼 니키 미나즈 다 아시죠? 작년에 결혼해서 아이도 갖게 됐는데요, 최근에 머리색도 바꾸고 메이크업도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절대 니키 미나즈라는 생각을 못할 것 같네요. 얼마 전 이 시국에 용감하게 개봉한 영화가 있었죠. 바로 원더우먼 1984가 되시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아쉽긴 했는데 말이죠. 그 아쉬움의 화살은 당연히 감독인 패티 젠킨스와 주연인 겔 가돛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콤비가 벌써 차기작을 준비 중이라죠. 바로 클레오파트라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누군지는 몰라도 예쁘다는 건 다 아니까 겔 가돛을 보면 납득. 그런데 이 작품도 또 시끌벅적해지고 있습니다. 겔 가돛을 캐스팅하는 건 클레오파트라의 기원을 무시하는 거다 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겔 가돛은 즉시 반박. 우선 사실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역에 맞는 마케도니아 배우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전 이 영화에 매우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무신론자, 불교, 유태인 등 전 세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클레오파트라의 유산을 축복하고 너무나도 존경하는 이 위대한 역사적 아이콘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배우를 찾을 수 없다는 건 자기 캐스팅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다 라는 비판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파라마운트 작품으로 제작사가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서요, 누가 뭐래도 영화는 나올 것 같네요. 여기서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원더우먼보다는 재밌을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는다면 존이겠죠. 그런데 신동사 3편 하루 찍고 엄청나게 돈을 받아갔으니까 괜찮네요. 아무튼 그는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명예훼손 재판의 재심을 런던 고등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조니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판사의 판결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라고 적혀있다네요. 조니의 변호사는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판사는 증거와 논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이 취득한 문서에 따르면 항소도 제기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영국 때처럼 조니와 선지 간의 재판이 아닌 앰버가 건 1억 달러, 한화로 1,060억 원 정도 되는 명예훼손 재판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죠. 두 분 다 파이팅 하십시오. 반면에 앰버는 요즘 화려한 2021년을 준비 중입니다. 스티븐 킹이 1978년에 발표한 호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더 스탠드의 프로모션을 하고 있죠. 게다가 아쿠아맨2도 슬슬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전 숀 맨데스와 카밀라 카벨로가 집에 있는 자쿠지에서 키스를 하는 사진을 올렸네요. 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넘어가시죠. 디즈니 플러스의 인기 시리즈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의 마스코트 베이비 요다가 기타 음색에 맞춰 리듬을 타는 귀여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사람은 시즌2 챕터 14 에피소드의 감독을 맡은 로버트 로드리게즈입니다. 너무나 귀엽죠? 그런가 하면 만달로리안의 페드로 파스칼이 스타워즈의 포 다메론 역 오스카 아이작과 새해를 맞이하며 이런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네요. 이 두 사람은 아주 절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활동을 쉬고 있는 보이그룹 원디렉션의 멤버 리암 페인이 같은 그룹의 멤버인 해리 스타일스와 오랫동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리암은 라디오 프로그램인 캐피탈 브렉퍼스트 위드 로만 캠프에 출연, 해리가 표지에 나왔던 잡지 보그에 대한 썰이 나왔는데요. 진행자가 그 잡지에서 해리 어땠냐? 라고 묻자 리암은 정말 훌륭하다. 해리는 너무 재밌고 자유를 갈망한다. 사람들이 어떤 사물에 대해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해리가 드레스를 입는 등 성별을 의식하지 않는 스타일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해리를 두고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리암은 해리를 지지하는 의견을 방송에서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안 하게 된 건 활동 중단 이후라고 하는데요. 떨어져 있어도 좋은 놈이다 라고 말했네요. 딱히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겠죠. 아무튼 해리는 요즘 10살 연상인 배우 올리비아 와일드와 사귀고 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서 요런 모습이 포착되었습죠. 두 사람은 두낫 워리 달링이라는 영화를 촬영 중인데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가 이 올리비아 와일드거든요. 작품하다가 서로 빠진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영화에는 크리스 파인도 출연합니다. 올리비아는 2012년에 결혼해서 2020년 11월에 파국이 있었고 6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에도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외출을 한 두 사람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소식통이 밝히길 촬영 중에 휴식을 할 때도 해리는 올리비아의 트레일러에 찾아갈 정도로 서로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셉 고든 레빗이 마블 스튜디오와 연락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는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인 케빈 파이기 밑에 있는 크리에이터 한 명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정작 출연 때문인지 조셉이 감독도 하기 때문에 다른 일 때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조셉은 지금까지 가오갤의 스타로드, 앤트맨의 스콧랭, 닥터 스트레인지까지도 연기할 거라는 소문이 늘상 있어왔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싶긴 합니다만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는 아마도 판타스틱4 리부트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뭔가 좁혀지는 모양새인데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30분 만에 인스타 팔로워 10만 명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포스터 픽처라고요. 팬들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게시하는 챌린지가 유행 중이라서 빌리도 인스타에서 그걸 했는데 한 팬이 당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그려달라고 하자 빌리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온 가족의 김유케인이만큼 블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의 링크로 김유케의 트위터에 들어오셔서 리트윗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의외로 빌리가 그린 그림 퀄리티가 좋은데요. 빌리가 말하길 아마도 가슴이 아닐까 싶다 라면서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도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요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무심코 올리긴 했으나 이런 걸 원치 않았던 팬들도 많았는지 무려 10만 명의 팔로워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빌리는 10만 명의 팔로워가 줄어들었음을 알린 한 팬의 트윗에 스샷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기가 막힌다 라는 말을 썼네요. 구찌갱으로 알려진 래퍼 릴펌이 미국의 항공사
제트블루로부터 향후 영구적으로 비행기 탑승 거부를 당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 플로리다의 로더데일 공항에서 LA로 가는 제트블루 항공의 여객기에 탄 릴펌은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제트블루 항공 담당자에 따르면 릴펌은 과격한 말로 객실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완강히 거부. 릴펌이 통제 불능이라는 느낌이 든 항공사는 LA 공항에 경찰 대기를 요청했으나 체포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릴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담요에 재채기나 기침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향후 제트블루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릴펌은 반성의 기미는 1도 없고 2021년엔 마스크 절대 안 할 거다, 이건 전부 다 가짜다 라는 동영상을 인스타에 올렸다가 욕을 진창 먹고 결국 지웠습니다. 사람 참 다양합니다. 그쵸? 여러분 미스터빈 기억하시죠? 영국의 르완 애킨슨이 연기했었는데요. 이 배우가 글쎄 미스터빈을 연기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최근엔 미스터빈의 애니메이션에 목소리 연기를 담는 중이라죠. 미스터빈을 연기하는 게 더 이상 그렇게 재밌지 않고 책임의 무게감도 불편하고 스트레스도 쌓인다면서 언젠가 이게 완전히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애니메이션을 끝으로 미스터빈을 만날 수는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 혹시 워킹데드의 내간 역 제프리 딘 모건하고 데릴 역의 노먼 리더스하고 완전 절친인 거 아세요? 심지어 두 사람은 노먼이 배우를 하기 전인 20대 때부터 친했다고 합니다. 행사나 프레스투어도 꼭 붙어서 다니고 지금도 가족들끼리 사이도 좋고 여행도 함께 다닌다죠. 그런데 1월 4일에 제프리가 인스타그램에 친구야 생일 축하한다 라면서 노먼의 생일을 축하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노먼의 생일이 이틀 뒤인 1월 6일이었던 거죠. 결국 제프리는 나중에 오우야 이틀 점프해버렸다 라면서 몇 마디를 더 적었습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래퍼이자 프로듀서 닥터 드레가 지주막하 출혈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상태는 안정되었고 의식도 분명하다는데요. 출혈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 6월에 무려 24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혼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있긴 했었죠. 다른 건 몰라도 한때 비츠바이 닥터들의 헤드폰 잘 썼습니다. 닥터들의 총 자산은 9천억 정도라고 하고요. 전천 이콜은 이혼 후 매달 20억 원씩 지급하는 걸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닥터들의 집에 강도가 들어가려고 했었다네요. 1월 6일 새벽 2시경 LA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있는 닥터들의 집 주변에서 4인조 강도가 어슬렁거리는 걸 보안 요원이 발견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요. 닥터드레가 2014년에 450억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고 이전 소유자는 톰 브레디와 지젤 번천 부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요? 카니와 킴 카다시안 부부가 이혼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2014년에 결혼했고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요, 킴 카다시안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퍼진 건데요. 킴이 고용한 변호사는 주간 김효캐를 꾸준히 봐오셨다면 아실만한 셀럽들 이혼 전문 로라 왓서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게요, 킴이 로라를 고용해서 하는 게 두 사람 간의 화해 교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이들이 자란 곳이고 현재도 거주지기 때문에 킴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작년에 카니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 선거 집회 때 연설 당시에 울면서 자녀를 지울 생각이 있었다는 말을 했었고 이상한 트윗도 반복해서 올리고 양극성 질환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여러 차례 보여왔었죠. 킴은 카니를 병원에 보내려 했으나 카니가 거부했고 카니는 킴이 래퍼 믹밀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트윗을 하거나 그걸 계기로 2년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카니는 트윗을 삭제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그 일 이후 아예 떨어져 살면서 제대로 부부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이건 카니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고 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 했다는 건데요. 이게 본격적인 이혼이라기보다는 서로 상담을 하면서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서요. 아직 바로잡을 여지는 있나 싶었는데요. 최근 킴의 인스타에 보면 결혼 반지를 안 하고 있죠.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 감독이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유튜브 영상에 찍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고든 맥도웰이라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한 진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핵 구성물질에 대한 설명하고 그 재활용에 대한 이론을 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의 13분 35초쯤에 영화계의 거장 조지 루카스가 찍힙니다. 얼마 전 브래드 피트가 바하마 근처의 한 리조트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이렇게 문신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같이 있는 사람은 브래드의 친구인 밴드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베이시스트인 플리입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사이보그 레이 피셔가 DCU 영화 더 플래시에서 잘려버렸다고 합니다. 작년 7월부터 레이는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을 맡았던 조스 웨던을 두고 촬영장에서 배우들과 제작진들에게 야만적이고 학대적이며 프로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맹비난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 워너브라더스의 중역이던 존 버거와 DC엔터의 전 사장인 제프 존스를 언급하면서 조스 웨던의 이런 그지같은 행동은 이 두 사람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레이는 워너와 대립해왔고요. 회사 내부적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워너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 내부자가 증언하기를 더 플래시 각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던 사이보그의 분량이 전면적으로 수정되면서 사이보그가 영화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다시는 캐스팅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와 워너는 아직도 화해를 못한 모양이네요. 과연 앞으로 레이를 DCU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깐 갤 가독과 패티 젠킨스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패티 젠킨스도 워너와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본인이 직접 트윗에 내용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것도 애초에 발단이 있습니다. 예전에 패티 젠킨스 감독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원더우먼 1편 제작 썰을 풀다가 워너는 보여주기식으로 나를 고용했고 내가 여성으로서 세트를 누비고 다녔으면 하고 바랬다. 내 대본을 읽으려 들지도 않았다. 자기들과 다른 방식이나 관점에 불신감을 갖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워너랑 패티 젠킨스 감독이랑 사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쫙 퍼졌는데 이 갈등에 대해 패티 젠킨스 감독이 심경 발표를 한 것이죠. 이런 기사는 어디에나 있고 진실이 아니다. 원더우먼을 둘러싸고 워너와 싸운 적은 없었다. 내가 얘기한 건 10년에 걸친 10명의 중역이 벌인 대화였고 보여주기식으로 나를 고용했다는 건 다른 스튜디오의 다른 프로젝트였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워너와 잭 스나이더를 태그하면서 감사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참 이럴 때면 살면서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인생은 잘 굴러갑니다. 말하고 SNS죠. 잭 스나이더 감독은 요즘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을 마무리하고 본인이 감독했던 걸작 새벽의 저주 이후 아미 오브 더 데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데이브 바티스타, 사나다 히로유키 등 네임드 배우들이 잔뜩 나온다죠. 이 영화는 2021년 내에 넷플릭스로 공개가 됩니다. 가오겔의 스타로드, 크리스 프렛이 새해를 맞아서 장인어른인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화상통화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는데요. Hello, Chris. Hey, how are you?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어떠셨나요? 시즌2의 시작으로 특대호를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딱히 별게 달라진 건 없지만요. 항상 전해드리는 소식은 늘 새롭고 따끈따끈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설마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